왜 안 하냐면요.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이나 비전이 없는 거죠. 그냥 편한 것만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이 정도에 있는 일로 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내 연봉이 갑자기 푹 뛰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졸업을 할 때나 아니면 졸업하고 1년 뒤에 과연 어느 위치에서 내가 어떤 명함을 가지고 내가 사회적인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에 갔다 와서 6년 뒤라고 하지만 여학생들은 4년 뒤에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보람있게 살 건가 또 행복하게 살 건가, 그거는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우리 학교 들어온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요, 신라대학교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뭘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 2000년도에 우리 학교에 왔는데요, 국어학번 학생 중에 한 명이 군에 갔다 와서 저의 실험방의 첫 제자가 됐습니다. 이름도 가르쳐줄 수 있어요. 양현경이라는 제자입니다. 지금 그 친구가 40대였어요. 딱 올해. 근데 그 친구는 뭐 하고 있냐면요, 부경대학교라는 국립대학교 아시죠? 인근에. 거기에 교수하고 있습니다. 자의 자랑스러운 제자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는 아직도 매년 서너 번은 저한테 인사하러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친구의 표현입니다. 그 교수의 표현인데요. 저를 만나서 인생이 변했대요. 신라대학에 들어올 때는 교수라는 것은요, 꿈도 못 꿨대요. 생각도 안 했답니다. 근데 제가 있잖아요, 2학년 때부터 그 친구를 군에 갔다 와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가르치니까요, 뭔가 굉장히 이론적으로 막 뛰어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손재주가 있고요, 아이디어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창의적이고. 그래서 제가 2학년 때부터 열심히, 뭐 그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의 그룹의 학생들을 열심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변함없이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있잖아요, 변함없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잘 안 가요. 집에 가기는 가는데 뭐 여러분처럼 수업 마쳤다고 그냥 저 사상에 내려가고 서면에 하고 이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항상 이 실험방에 남아 있어요. 빈둥대지 않고 항상 공부를 하든지 실험을 한다든지. 그래서요, 놀랍게도 그 친구가 처음이고 요즘도 하기 어려운데 대학교 4학년 때 학술 등재지라는 그 논문집에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두 명이 이렇게 논문을 짓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요. 그런 일은 많지 않거든요. 지금도 요즘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부경대학교로 대학원을 갔어요.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이런데. 근데 뭐 집도 부유하지 않고 또 저하고 같이 일하기도 원하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요, 4년 반 만에 석사하고 박사를 다 했어요. 보통 사람들 6년 걸리거든요. 근데 4년 반 만에 하고요. 여러분들 좀 아는 사람 아는데 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 정식 연구원으로 뽑혀갔어요. 그것도 30대 한 초반에요. 32살에 뽑혀갔죠. 그래서 거기서 1년 반 있다가 부경대학교에 자기 지도 교수님이 스카우트 해갔죠. 시간 강사 이런 거 말고 진짜 정식 교수예요. 지금 거기에 들어간 지 벌써 6년째인가 그래요. 지금 부교수 됐거든요. 부교수 돼가지고 부교수하고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합니다. 또 한 명은요, 이 친구보다 훨씬 공부만 했어요. 여기 들어왔는데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여기 바닥이었습니다. 0.3점 학점이.
이 친구도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있거든요. 이 기울기로 갈라보세요. 얼마나 여기 이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이 친구는 진짜 공부 더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그때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디가 있느냐면 LG 이노텍가 있습니다. 한번 쳐보십시오. 어떤 회사인가. 대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친구도 부산대학교 대학원 갔어요. 이 친구는 부산대 대학원 가가지고요. 물론 당연히 0.3점 받았는데요. 수습적으로 했습니다. 공대 수습적으로 했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그래서 부산대학 가가지고 석사 박사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LG 이노텍에 취업한 지 한 4년 넘었습니다. 연봉이 얼마냐고요? 연봉이 7,500만 원이에요. 지금은 8,500 넘게 받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비교가 안 된다, 그죠? 여기 뭐 3,000원, 물론 여기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차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러면 아예 교수님 뭐 한 명, 두 명 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이런 학생들이 두세 명 꼭 나오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지금 60명이 들어오는데, 그죠? 60명인데, 적어도 한 10%는 6명에서 뭐 8명 정도는 이 정도의 어떤 클래스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간다는 거야, 안 가.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요, 안 가. 왜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적어도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죠? I don't study hard와 I can't study hard. 이 차이점을 아시죠?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자기가 don't 하면서 can't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선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안 하려고 마음먹는 거, 성공 안 하려고 마음먹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로 가고 여기에 가는 사람들이 50%입니다. 신라대학교에서. 우리 학부도 마찬가지고요. 신의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10%나 맥시멈 20% 정도만 여기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50%가 넘게 일로 가버려요. 여기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졸업할 때는 내가 3점 한 2 정도 이하의 사람이 50%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I don't 하면서 맨날 I can't라 그래요. 아르바이트 많이 하면서 나는 공부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많이 만지고 놀면서 나는 공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이 위치에서요, 특히 기초물리학 같은 경우는요, 수학은 좀 다를 겁니다. 수학을 좀 좋아하는 학생들은 좀 수학을 좀 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기초물리학 같은 경우는 똑같은 위치에서 있다고 봐요. 그렇죠? 특별히 잘하는 사람은 여기 한두 명 아니면 거의 없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누가 스타디 하드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초물리학은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울 반도체라니 태양광 소재니 뭐 이런 전문적인 그런 과목을 배울 때도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다. 이거하고 기초수학하고 기초화학이겠죠. 이번 학기 다 배우실 거예요, 아마. 그 세 과목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들부터 내가 적어도 20시간 이상을 공부해. 10시간은 이게 해가지고 3.0 받을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20시간 정도를 공부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여러분의 이 기울기를 먼저 결정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람은요, 20년 동안에 5명도 못 봤어요. 진짜입니다. 이런 사람도 5명도 못 봤죠. 이런 사람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오는 사람들은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선택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20학번한테 핀트를 맞춰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 20년 동안에 20년 매 학기
매 학기 아마 2학기 시간에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제가 매 학기 이야기를 계속해요. 모든 그 학번이나 학생들한테 다 해줬습니다. 그럼 양심이 있으면 좀 변해야 되잖아요? 안 변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충격을 좀 받으세요. 3학년 2학기가 됐는데 3학년 2학기 마칠 때쯤 돼서 선배들한테 토익 성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몇 점이 아니라 아니면 토익을 쳐본 사람 물어보면요 40%도 안 돼요. 즉 60% 이상의 학생은 토익도 한 번도 안 쳐봤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토익을 안 치는데 어떻게 토익을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만든 이 신서제공학도가 기울여서 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서 갈 수 있는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다음 주에 편지를 드릴 건데요. 거기에 로드맵을 한 장씩 프린트해서 다 붙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수님들은 이 정도로 열심히 가르쳐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도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과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성공적인 이게 A라는 위치에 가려면은요, 아까 말했듯이 자격증 저는 한 3개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커말 자격증 기본입니다. 근데 없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요 위험물 처리기사 이거는 2학년 마치고도 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캐드라는 캐드 1, 2급이에요. 아니면은 좀 더 하고 전기기사 자격증 이 정도 중에서 3개 정도만 있어도요 아주 양호합니다. 그 다음 토익 한 700점 학점 평점 3.8 정도만 돼도요 여러분은 3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주는 기업체에 면접까지는 무조건 갈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격증 1개 그 다음에 토익 550 또는 600점 정도 평점 3.5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커트라인에 그 정도 학생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카트라인 뭐의 카트라인? 면접의 카트라인. 내가 이력서를 낸다고 해서 면접이 다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로드맵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부터 지금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이번 학기에 뭘 배울 건가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이번 학기에 기초물리학에서 뭘 배우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역학 부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역학 부분 배우는데 1장을 보면은 물리량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물리량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단위가 어떻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삼각함수 왜냐면은 각을 가지고 뭔가를 방향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는 벡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물리량을 우리는 스칼라와 벡터로 나와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장을 보면은요 어떻느냐면은 드디어 1차원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벡터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가 위치라든지 좌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의 변화를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체의 좌표의 변화를 우리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 위치가 있고 그죠? 또는 속도 또는 가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운동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요 자유낙하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요 제 수업을 들으면 참 재밌을 겁니다. 제가 거의 까먹지 않는다면은요 항상 그 실험을 한 개씩 보여드려요. 자연학과가 이거 안 보여드리기. 자연학과 이거 놓으면 떨어지는 이게 자연학과죠, 그죠? 엄밀히 말하면 자연학과 아니지만 왜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자연학과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 2장에서. 3장은 뭐냐? 좀 더 확대를 하자. 3장은 3차원 운동이죠. 2차원 운동입니다. 차원이 한 개 더 늘어난다. 즉 1차원은 예를 들어서 X선 직선 운동이라면 이거는 XY 평면 운동이겠죠, 그죠? 평면. 그래서 대표적인 운동으로서 우리는 포물선 운동이라는 게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금 미국이 한 번씩, 북한이 한 번씩 미사일 쏘잖아요, 그죠? 그게 대표적인 포물선 운동입니다. 우리가 야구장에서 외야수들이나 아니면 던지는 투수가 던지는 공도 포물선 운동이고요. 전부 다 공 던지기는 포물선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운동인가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4장에 가면요, 4장에 가면은 여기 좀 지우고 자 볼게요. 4장은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운동들을 집대성을 해서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정도 하면 아마 중간고사를 칠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고 설명해봐라. 이게 여러분 이번 시험에 1번 문제일 겁니다. 중간고사 1번 문제가 미리 가르쳐드립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그 다음에 5장에 가면은요, 이제 이거는 기말고사 범위지만 5장은 보면 에너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서 이 에너지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죠? 위치 에너지나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6장을 가면은요,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물리량.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P는 MV라고 해가지고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를. 그 다음에 7장에 가면은요, 이제 뭘 배우느냐면은 7장을 보면은 회전운동에 대해서 배웁니다. 회전운동. 이때까지는 우리가 직선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는 회전운동에 대해서 배우죠. 대표적인 회전운동은 여러분들 집에 다 있는 출입문 같은 게 요즘 회전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좀 큰 어떤 그런 데 가면 회전문 같은 거 보면 회전운동을 하죠. 또 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물체를 사실은 뭐 전자 같은 경우가 핵 주위를 도는 게 전부 다 회전운동이죠. 그래서 원운동, 회전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거기에 관계된 물리량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이제 8장이 보면은 회전 평형과 회전 동력학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회전 동력학. 자, 회전 동력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힘을 줘서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회전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딱 하면은 아마 우리가 기말고사를 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양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배워보지 못했고 이때까지 많이 접해보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요. 다른 과목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운동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 곱하기를 비롯해서 적분, 미분 또는 더하기, 나누기, 삼각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것을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모르는가를 쌓아가게 되죠. 제발 모르는 걸 쌓지 마시고요.
많은 것들을 쌓아가는 그런 이번 새학기 처음 시작한 학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나 뭐 질문 있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온라인 강의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주의가 좀 산만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요. 좋은 점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다시 틀어볼 수 있다는 거, 집에서. 저는 제가 여기서 설명한 것들은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난 20년 넘게를 신라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게 어떤 제가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경험한 것들인데 참 이 틀을 안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매 학기 어디에 포지셔닝하고 있는가, 위치하고 있는가, 내 실력은 어디에 있나, 어느 좌표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챙김으로 해서 정말 발전하는 커브를 그려가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했습니다.